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만든 벤틸레이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진짜로 테슬라가 벤틸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벤틸레이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정말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동차 파트로, 그러니까 모델 3랑 모델 S의 파츠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이 테슬라가 공개한 영상을요, 거의 90% 파츠를 이제 모델 3와 모델 S에서 가져왔고, 아무래도 사람 몸에 닿는 거다 보니까 최종 엔드나 이런 믹서 쪽 부분에,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 입에 넣어야 되는 부분들은 의료용 이제 파츠를 넣은 것으로 이제 추측됩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파트를 테슬라에 있는 부품으로 만들었다는 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 구조도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만들기만 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아직 대량 생산을 하진 않았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이건 프로토타입인데, 이 만든 거를 심지어는 이제 특허를 내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요. 참 정말 기발하다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회사가 혁신과, 물론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연구진들 능력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 뒤에서 보이듯이 당연히 이제 디스플레이는 모델 3 터치 스크린에서 갖고 왔고요. 여기 보면 리튬 아이온 배터리도 뜯어왔고요. 심지어 펌프, 컴프레서 튜브 뭐 이런 챔버들도 가능한 최대한 뜯어갖고 온 거죠. 저는 가장 궁금했던 거는, 이 벤틸레이터면은 산소를 공급해야기 때문에 펌프질을 어떻게 했을까가 참 궁금했었는데요. 테슬라 모델 S의 서스펜션, 그러니까 에어 서스펜션을 지금 쓰진 않는 것 같은데, 이런 파트가 남아있었던 건지 가져올 수 있는 부품들은 죄다 다 뜯어갖고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에어 탱크랑 에어 프레셔 레귤레이터까지 죄다 뜯어갖고 와서 이제 벤틸레이터를 만든 거죠. 참 이런 자동차 부품으로 의료용 벤틸레이터가 설계가 가능하다는 게 참 놀랬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전기자동차 보니까 제어 시스템을 많이 관장하기 때문에 또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았을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벤틸레이터 만드는 회사는 물론 이제 FDA 인증받는 절차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그래도 자동차 회사가 갑자기 뚝딱 만들 수 있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했는데, 정말 보란듯이 이 머스크 형님은 이런 걸 해내네요. 그러니까 따로 진짜 테슬라는 광고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마다 회사 광고가 얼마나 잘 됩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점은 어떤 걸 느꼈냐면, 이 영화를 보신 분도 있고 실제 이 사건을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보고 아폴로 13호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 생뚱맞게 아폴로 13호냐면은 이게 사고가 있는데, 원래 이제 달에 가려다가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영화로도 제작이 됐었거든요.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보고 진짜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톰 행크스가 주연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실제로 이거는 있던 일이라서 실제 이런 자료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우주인들이 이제 달에 착륙하려다 이제 사고가 나서 착륙하지 못하고 이제 지구로 돌아오는데, 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궤도도 이탈하게 되고, 또한 이 오다가 데미지로 인해서 여차저차 사건들로 인해서 우주인들이 갇힌 공간에 이 CO2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부족하게 됩니다. 왜냐면 원래 그 공간이 우주인 3명이 있을 공간이 아니었는데, 이제 응급 상황이라서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서 3명이 이렇게 그 한 공간에 들어가게 돼서 결국 이 CO2가 쌓이게 돼서 예정보다, 그러니까 그쵸, 호흡곤란으로 이제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얼른 휴스턴에 연락을 해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연락을 한 다음에 최대한 거기 있는 재료들을 죄다 모아다가 이런 걸 만들어서 CO2 오브저버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CO2 농도를 떨어뜨려서 무사 귀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화고요. 보면은 이제 별걸 다 이용하거든요. 이게 덕테이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리튬 하이드록사이드라서 이 리튬 OH 요 화합물이 CO2를 오브저버해서 이제 물로 만드는데, 요 화합물질을 어디다 구해서 이제 이 아이디어를 냈지만, 이거를 어떻게, 지금 여기 우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주인들이 뭐 이것저것 무슨 뭐 파츠를 다 들고 온 것도 아니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옛날 얘기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주로 오는데 굉장히 최소한의 딱 필요한 만큼만 해서 올라왔지, 더 물건을 엑스트라로 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랬다가는 연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런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머리를 짜내서 덕테이프과 그리고 LCG, 그러니까 리퀴드 쿨링 가멧이라고 해서 원래 우주인들을 위한 우주복까지 이제 다 써가지고 그 자리에서 본국과 송신해서 이런 CO2 오브저버를 만들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우주인의 양말까지 씁니다. 왜냐면 화학물질은 구했지만 어떻게 하면 벤틸레이터 시스템에 이걸 연결해가지고 CO2를 다 빨아들일 거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양말까지 이용하는, 정말 이거 그때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어렸을 때 정말 정말 인스퍼레이션을 많이 받았는데, 테슬라가 벤틸레이터를 만드는 과정도 물론 이거에 비하면 이게 지금 우주에서 만드는 거에 비하면 글쎄 아무래도 우주가 더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그 정도의 뭔가 감명과, 실제로 머스크 형님은 스페이스X라는 우주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런 게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다 긁어 모으면 되긴 되는구나. 정말 이거야말로 액츄얼 해킹인데, 테슬라 벤틸레이터 시스템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머스크 형님이 또 이상한, 좀 신기한 얘기도 이제 하시기 시작합니다. 테슬라가 정말 이렇게 혁신을 거듭하고 정말 저런 모습들, 정말 놀랄만한 기믹들을 이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정말 이 머스크 형님은 이게 테슬라의 매력이기도 하고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능력이라든지. 머스크 형님이 이제 HVAC 시스템에 이제 진출하겠다. HVAC 시스템이 뭐냐면 히팅, 벤틸레이션의 에어 컨디셔닝인데, 그러니까 집에 있는 공기를 다 이제 컨트롤하는 시스템이죠. 이 이야기가 언제 나왔냐면 이제 모델 Y의 힙펌프가 이제 화제가 되면서 HVAC 시스템에도 이제 진출하겠다고 나옵니다. 추가로 이 테슬라의 힙펌프의 실제 이제 대단한 점은, 제가 전 영상에서 사실 힙펌프나 이게 리지스턴트 히터나 너무 추우면은 큰 의미가 없고, 약간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추우면은 큰 의미가 없지만, 고전에는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확실히 전비가 증가하는 건 맞는데, 그때 제가 한 가지 덧붙였던 말이 뭐냐면, 사실 힙펌프를 지금 테슬라가 최초로 쓰는 건 아닙니다. 테슬라 모델 내에서는 최초지만 이미 다른 전기차들이 힙펌프를 쓰고 있습니다. 혹은 리지스턴트 히터를 쓰고 있죠. 전용 이제 배터리 히터를요. 그런데 테슬라는 병적으로 배터리 주변에 열원을 놓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워낙 테슬라는 차를 많이 팔다 보니까 화재 사건들이 지금 계속 나지 않습니까? 물론 결함은 한 개도 인정받은 건 없습니다만, 그런 사건이 날 때마다 회사한테는 아무래도 이미지라든지 계속 그걸로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주의를 필요한데, 그리고 사실 조금 비판하자면, 그때 제가 예전 영상에 내리지 않았지만 그 코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배터리에 이렇게 열원을 놓게 되면은 그 밸브 컨트롤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자신이 없으면 열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최대한 그걸 배제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힙펌프에 옥타 밸브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니크한 겁니다. 다른 회사들도 밸브 컨트롤을 하지만 이 정도로 세밀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정말 이번에 최대한 쥐어짠 겁니다. 이건 정말 새로운 디자인이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밸브 컨트롤이 가능해지니까, 이 옥타 밸브는 이제 사람들이, 전에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했죠. 먼로라는 분이 지금 테슬라 모델 Y를 하나하나 다 분해하고 계십니다. 분해하면서 이제 다 보여드리는데, 이 힙펌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간 밸브 컨트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배터리의 그러니까 열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세밀화될 필요가 있었는데, 테슬라가 이번에 그걸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술력은 어느 전기차보다, 요거는 정말 유니크한 겁니다. 어느 전기차보다도 진짜 발전된 기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자신있게 이제 힙펌프를 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열원이 가열하거나 된다 할지라도 이제는 정확한 밸브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이 없다라는 거죠. 힙펌프를 까는 게 아니라, 아주 추워지면 리지스턴트 히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지는데, 아주 추울 때 얘기입니다. 아주 춥지 않으면 힙펌프는 당연히 기존에 있는 차보다
왜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리제너레이션 브레이크가 초반에 들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가열되기 전까지는 0도에서 이렇게 영상에서 살짝 이렇게 0도에서 조금만 올라와도 이 리제너레이션이 말을 듣질 않기 때문에 전비를 많이 손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퇴근할 때 보면 제가 10분 15분을 가야지 결국 배터리가 데워지면서 결국 그제서 이제 리제너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힙펌프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 있는 전비를 다 벌겠죠.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너무 추워지면 리지스턴트 히터랑 크게 달라질 게 없거든요. 그러면 리지스턴트 히터는 되게 구조가 단순한데 왜 복잡하게 힙펌프를 넣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이런 옥타 밸브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리지스턴트 히터로 돌변한다 할지라도 열 관리가 확실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화재 위험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열에 대한 관리는 일종의 BMS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진짜 테슬라가 거의 이걸로 이런 밸브 컨트롤 제가 이건 밸브 컨트롤이 돼야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과거 영상에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이걸 테슬라가 이걸 딱 설치를 하는 걸 보면서 뿌듯하기도 하면서 이 기술력이 이 회사는 이제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이제 독자적인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춰나갈 능력이 된다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리저버 설계도 참 뛰어나고요. 이제 이런 기술력으로 그쵸. 이거 못 만들진 않을 것 같은데 HVAC 시스템에 오는 게 가능한 얘기죠. 정말 기술력이 이런 차에 이렇게 작게 들어가는 이런 벤틸레이션을 정말 최적화하는 설계, 에너지의 서멀 매니지먼트 최적화 설계했다면 집에다 이걸 적용한다면 정말 최고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물론 테슬라가 아무 그런 지렛대 없이 이제 이런 집에다가 생태계를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테슬라는 솔라셀을 팔고 있기 때문에 집의 지붕을 지금 솔라셀로 이렇게 멋진 솔라셀로 이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우스 인더스트리에 발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얻어진 전기를 지금 리튬 배터리 여기 테슬라 배터리 팩에 밤에는 여기 저장해서 밤에 이걸 하죠. 에너지원으로 쓰죠. 그리고 이제 차를 충전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다 HVAC 시스템을 넣어서 에어컨, 히팅 다 하고 심지어는 이 테슬라 모델 S에 헤파 필터도 들어있기 때문에 난 공기 정화도 잘한다는 거죠. 이게 모델 S에 들어가는 이제 헤파 필터가 좀 비약적으로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오 디펜스 모드라는 좀 과장 광고를 하기도 했는데 약간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 파츠를 다 모으면 나는 집도 다 이제 해먹을 수 있다 이거죠.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토탈 이제 테슬라의 생태계가 생기는 거죠. 이제 에너지뿐만 아니라 차가 집에 들어오면 집에서 이제 차랑 송수신도 할 수 있고 완벽히 어떤 이런 테슬라 인더스트리 안에 모든 거를 살게 되는 진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하는 얘기겠지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저렇게 벤틸레이터를 정말 신기하게 만드는 걸 보면은 이것도 진짜 불가능하지 않고 정말 머스크 형님은 좀 일반 사람과는 확실히 이거는 정말 보는 어떤 능력은 칭찬과 정말 이거 범인의 경지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